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김행공 교수입니다. 오늘은 DCU 찾아가는 특강으로 나도 훌륭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난 지금 행복하다. 그러나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줄 알고 나는 또한 지금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 여러분들 관련된 진로는 정보통신 기술을 관심 있게 흥미를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를 고민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를 소개해 드리면은 저는 일찍 1978년, 9년, 80년까지 미국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연구를 했고요. 그 이후에 한국통신에서 전자교환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통신에서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통신 네트워크를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기획한 그런 연구자이고요. 미국 AT&T 벨랩에서 관련된 교환기 네트워크를 연구를 했고, 이 대학에, 대구 가톨릭대학에는 1990년도부터 조인해서 지금까지 32년 동안 여러분들 선배를 가르치고 또 지금 IT 공학부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된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분들 한 발표하는 교수로서 열심히 살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 시대를 4차 산업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보사회를 지나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할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질문 하나 던질게요.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나요? 하면 여러분들은 물이 된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게 다 맞는 답이었고요. 사과는 언제 따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가을에 딴다. 그리고 사과가 50 내지 70%쯤 익으면 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만약에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나 라고 하면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라고 하고, 사과를 언제 따나요? 하면 주인이 없을 때 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건 우리가 배우지 않는 답을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는 학습 방법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검색형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은 검색형이 아니고 상상형의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어떻게 하면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검색형의 인간으로서는 훌륭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편 여러분들 행복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다양한 답변을 하죠. 저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행복할 일이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생각의 차이로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에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야기를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성공은 언제 하나요? 라고 여러분들 물어보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순간순간의 성공을, 인공위성을 제가 79년도에 미국 나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성공한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성공해서 그것이 날아가는 순간에 제가 성공했구나 라고 했는데 그 순간의 성공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국의 전자교환기를
네트워크를 설계하면서 교환기가 성공적으로 일반 가정에 보급될 때, 이게 성공의 어떤 큰 이벤트인가라고 했는데 또 다른 과제들이 남아 있었고요. 제가 또 이제 군에 또 있으면서 미사일을 또 교관을 하게 됐는데 미사일을 또 제가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미사일이 문제가 없이 날아갔을 때 성공했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또 다른 것들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성공은 언제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도 사실은 검색형으로 하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훌륭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검색형보다 상상형의 인간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또한 거기에 관련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특이한 로비라고 하는 알람 기계가 시계가 하나 있는데요. 이 기계는 여러분들이 아마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알람하고 좀 다른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알람은 정시에 여러분들한테 알람을 울려주고 시간이 예컨대 되면 울려주고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면 끄게 되잖아요. 오프하면은 자동적으로 알람이 가게 되는데 이 로비라는 녀석은 그 개념을 역발상한 거예요. 절대로 이 그림에서 보시면 끄는 스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끄느냐. 아침에 여러분들이 보통 알람을 울리고 알람을 스위치를 오프를 하고 여러분들이 약속에 제 시간에 못 가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로비라는 녀석은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놈이 일어나서 상하 좌우로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방을 무빙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게 되면 여러분들 조그마한 이만한 권총을 하나 줘요. 그래 이 권총을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서 쏘면 안 되고 약 1m 정도 떨어진 데서 이걸 쏴야만이 저놈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비스시 뜨고 1m 밖에서 정조준에서 적을 맞추다가 보면 제가 상하 좌우로 흔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은 저 로비를 죽이는 순간에 여러분의 잠은 확실하게 달아날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알람에서의 낭패를 여러분들은 당하지 않는 그런 로비입니다. 대히트를 친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와 같은 로비가 실제적으로 검색형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상형의 머리에서 나온 하나의 제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문구인데요. 잘못된 교육이 상상력에 가느다란 가지를 쳐낼 때 이미 만들어진 길을 똑바로 가라고 명령할 때 쓸데없는 생각 말고 공부나 하라고 다그칠 때 작고 힘없는 상상력의 가능성은 행체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충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일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꼬맹이였을 때요, 유치원을 들어가기 전에는 다 천재였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상상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컵을 이렇게 쥐어서 엄마한테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엄마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거는 컵이고 물을 담는 거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뒷날 엄마 이거 컵이야 라고 하면 엄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상형이, 다시 이야기하면 상상력이 풍부한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엄마한테 뭐를 물어보면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쓸데없는 질문 말고 공부나 하라고 다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히 죄송하지만
상상력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력을 키우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그래서 훌륭한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은 기본이 상상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행복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상상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다들 행복의 조건을 달리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보는 이 오감에 관련돼서로 행복을 우리가 척도를 측정해 보면 컴퓨터나 모바일에서는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눈으로 카메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8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 10% 정도는 귀로 소리를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한 5% 정도가 후각, 미각, 촉각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오감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으세요? 물론 우리나라에 이런 핸디캡인 장애우들이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오감이 풍부한 정도로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면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의 조건을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오감 중에서 가장 힘든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이 뭐냐면 후각이에요. 후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하나 주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센서를 개발할 때 후각 센서를 개발하면 대박 칠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아직까지도 이 후각 정보를 가진 센서는 개발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항이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마약 냄새를 센싱하는 것은 센서로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개가 대신하고 있잖아요. 우리 흔히 얘기하면 개 코를 이용하는 건데, 우리가 눈은 카메라로 우리 눈을, 인간의 눈을 능가했다. 그 다음에 소리 자체도 우리 인간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능가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행합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한테 준 것 중에서 또 행복한 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든 소리를 다 듣는다고 한다면 친구의 휴대폰 소리, TV 전파 소리, 그 다음에 라디오 AM, FM 소리를 다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30분 이상 아마 더 세상에 살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적당한 소리를 듣도록 20에서 2만 헤르츠만을 허용한 거예요.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 주제를 오감으로 또한 플러스 육감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은 이미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까 주제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뭐였어요? 성적, 전공, 친구, 경제적인 거, 종교적인 거, 건강 문제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검색형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상상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의 문제 해결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무식한 문제 해결 방법은 데이터로 문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생겼다? 그래서 사귀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예요. 키가 얼마다? 그 다음에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라는 가장 무식한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근데 여러분들 흔히 이야기하는 검색형으로 정보로 요즘에 워낙 저희가 예상했던 가짜 정보들 어느 것이 맞는지 정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보로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가장 요즘에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그 지식이라는 것 때문에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오늘 저와 같은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영어로 wisdom이라고 그러는데 wisdom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훌륭한 문제 해결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는 것은 물론 데이터가 요즘에 얘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작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미 어디까지를 커버를 하는 거냐면 지식과 지혜까지 커버하는 것이 빅데이터예요. 참고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상상형의 데이터 또는 상상형의 문제 해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 방법도 실제적으로는 검색형이 아닌 상상형으로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주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게 문제 해결을 하는 하나의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들 지금 저 강의를 들을 때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뭐 친구와 무슨 커피를 마셔야 되지? 또 점심은 뭘 먹어야 되지? 저녁은 뭘 먹어야 되지? 또 부모님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저 강의를 듣는 순간에도 그런 멀티플레이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학생이 뭐냐면 공부 시간에 들어와서 놀 걸 걱정을 해요. 노래방에 가서 시험 볼 걸 걱정해요. 그것을 우리는 현명하지 못한 해결 방법이다 라고 저는 이제 규정하는데요. 그래서 흔히 이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모듈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듈화라고 하는 것은 부품화 해가지고 성적 문제다? 그럼 교수님과 그 다음에 선배들과 또는 친구들과 그 모듈에서 해결을 하는 거고, 종교적인 문제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뭐 스님이나 신부님을 찾아가서 그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님과의 문제는 그래서 모듈 단위로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 이게 소프트웨어와 무슨 관계겠냐? 소프트웨어도 역시 모듈 단위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만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역시 검색형보다는 상상형으로 스마트하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성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질문하면 성공을 언제 하지요? 라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에서 날아갔을 때 교환기를 개발했을 때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됐을 때 저는 성공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하고 또 애가 뭐 대학을 가고 그게 다 성공한 줄 알았어요. 더 큰 성공이 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상상형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성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이 따라오냐면 실패의 연속이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인생을 참 힘들게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분은 삶 자체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애플 컴퓨터에서 넥스트 컴퓨터로 옮겨가면서 그 다음에 뭐 췌장 걸려서 뭐 결혼해서 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실패 연속이 있지만 깔끔하게 성공의 어떤 지표를 알려주고 여러분들 2014년도에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무엇이었냐면 나는 혁신도 하고 발명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명을 하나 하고 혁신을 할 때마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거나 오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100%가 뭐냐면 일한다고 생각해요. 워크 한다고 그러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요즘 이제 비대면이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대한민국의 회사원 85%가 아침에 회사 가기 싫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일하러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축구 시합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노래방을 간다든지 좋아하는 등산을 한다든지 농구를 하러 간다면 여러분들 일하러 간다고 안 하잖아요. 뭐 한다고 그래요? 플레이하러 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워커가 아니고 플레이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실 때도 난 플레이한다 라고 하는 검색형의 인간이 아닌 학생이 아닌 상상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플레이한다.
공부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때 그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들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하기 싫은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도 잘 안 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그게 일이냐 이랬어요. 근데 저희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성공은 날아간다는 거예요. 아, 나는 플레이한다 라고 하는 것의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이 상상행의 인간으로서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남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항상 뭐 해야 돼요? make difference 하셔야 돼요. make difference라고 하는 것은 남과 달리 가야 돼요. 남하고 똑같이 가서는 항상 먼저 가는 사람이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남과 달리 가는 방법을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과 달리 가고 또 하나가 플레이하고 실패를 거듭하지만 순간순간에 성공의 흥미를 느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난 지금 성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되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unexpected result라고 그러는데 예기치 않는 결과를 만들어요. 소프트웨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인생도 가끔은 그래요. 여기 이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모바일에 쓰는 어플이 지금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수천만 개쯤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기껏 해봐야 10개 미만일걸요. 그러면 그 비율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 나머지는 unexpected result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쓰레기인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1년에 만드는 것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약 300여 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올해 영화 몇 편쯤 보셨나요?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본 영화 뭐 예컨대 한 30편 정도 본다? 그러면은 90%는 뭐가 돼요? unexpected result고 10%만이 성공한 거예요. 대단히 높은 성공률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음악도 그렇고 미안하지만 1년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약 60만 명이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몇 프로쯤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unexpected result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unexpected result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냐면 소프트웨어 개발과 비슷하게 공학이 전혀 안 들어갔고 관리가 전혀 안 되면서 절차적으로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지식을 제대로 집어넣지 않으면 100% 이것은 뭐가 된다? unexpected result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상상형으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이것은 unexpected result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화된 make difference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인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상상형의 인간이 만들어진 제품들이 성공할 확률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자가 될 수 있나? 라고 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훌륭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 있다. 단 전제 조건이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상력이 풍부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는 프로그래머를 생각하시게 되는데 꼭이 프로그래머가 아닌 다른 분야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우리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가장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분석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분석하는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누가 사용할 것이냐,
또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을까? 또는 시장은 어떨까? 또 이미 나와 있는 것은 없는가? 라고 하는 분석가예요. 그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중에서도 초기 단계에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뭐가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에서 분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를 만드는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할 때도 설계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아키텍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한 영역 중에서 설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딩을 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그래머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프로그래머가 들어와요. 그래서 코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용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와 내가 대화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입력을 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하면 여러분들 밴딩머신에서 커피를 여러분들이 뽑아 먹을 때 밴딩머신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동전을 넣고 그 다음에 원하는 커피를 셀렉션 하시고 그 다음에 잔돈을 받고 뭐 이런 거, 그게 이미 여러분들은 코딩이 됐어요. 훌륭한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머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세탁기를 어머님이 돌리잖아요. 여러분들 어머님도 이미 훌륭한 코더예요. 프로그래머예요. 뭐 예컨대 어떤 종류의 옷을 세탁할 것인가, 얼마 정도 돌릴 것인가, 따뜻한 물은 얼마 정도 넣을까, 전부 세팅하시잖아요. 그게 코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프로그래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자면 프로그래머만 해야 되는가? 꼭 그렇진 않아요. 그게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테스팅을 해요. 이게 제대로 잘 돌아가도록 하는 거를 테스터라고 그래요. 그것을 시험하는 사람 뭐 이러는데,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 갤럭시가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급되기 전에는 많은 테스트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하는 사람하고 개발하는 사람하고 실제로는 다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부류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가끔 왜 유지 보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유지 보수하는 사람도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그래머만이 아니고 분석가, 설계자, 아키텍처, 프로그래머, 시험자, 유지 보수가 전체가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어떤 일에 관심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훌륭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는 앞에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각자 투입이 되고요.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소프트웨어나 어떤 제품이든 강의든 성공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누가 이것을 쓸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유저라고 그러는데요. 유저를 잘못 선택하면 그 제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unexpected result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제가 하면서 굉장히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생들이겠지만은 실제로 소프트웨어 관심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ICT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이라고 여러분들을 규정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졌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어플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유저를 잘못 선택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말씀드린 대로 unexpected result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는, 성공하는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대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작성하냐면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대로 각본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각본을 쓰는 것조차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시나리오 작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시나리오를 컴퓨터가 처리하도록 만들면 그게 코딩이에요. 그게 시나리오가 코딩화돼서 기계가 실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플리케이션이 돼요. 앱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절차는 그렇다. 시나리오와 코딩의 관계가 우리 삶에서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기획을 시나리오로 작성을 잘 하셔야 돼요. 뭐라고? 상상형으로. 남이 하지 않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코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알고리즘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그게 잘 실행이 되면 우리가 좋은 소프트웨어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좋은 시나리오가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부모님의 좋은 종교를 가지고 그것이 실행이 되었을 때 뭐라고? unexpected result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훌륭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좋은 시나리오를 써라. 좋은 시나리오가 코딩이 될 거고 그 코딩이 결국은 경쟁력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저는 100% 여러분들이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것이 실제적으로 생활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 한 가지를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대학생활에 놀랍게도요, 30%가 대학생활에서 대화가 없어요. 요즘 비대면에 더더욱 그렇죠. 대화할 줄 모르는 학생이 죄송하지만 10%예요. 대화가 싫은 학생이 25%쯤 돼요. 그럼 실제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사람 몇 프로 정도는 가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하고, 친구하고, 교수하고, 선생님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화를 하려고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대화를 하냐?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면 두 친구가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려고 만났는데 커피를 지금 뭘로 해요? 둘이서 메신저로, 카카오톡으로 서로 메시지를 보내고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상상력을 좀 먹는 것이다. 상상력을 깨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상력이 풍부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훌륭한 대화로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능력을 키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ICT에 흥미를 가지라는 정도의 이야기지 진로를 그렇게 결정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사실이 이제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인문대학생 90%가 논다라고 하는 인구론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인문학을 전공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요즘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문학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냐?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심을 가져요. 코딩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전공을 하시든지 괜찮은데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드린 코딩과 개발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면 뭐라고? 나는 행복하다. 그래, 우리가 처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해결을 한다. 데이터나 정보가 아닌 검색형으로가 아니라 상상형으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모듈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하는 의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늘 현재 이 순간도, 이 강의를 듣는 이 순간도 여러분은 뭐라고? 성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ICT에 흥미를 가져볼까라고 여러분들 각오를 다졌으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우선적으로 상상형의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주제에 맞게 나는 훌륭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